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은 환율도 다시금 되돌리면서 튀고 지수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익 실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는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한 금요일장입니다. 종목 중심으로 하나하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연내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한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둔 가운데 관련 특허와 함께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한 동사는 지난 2018년 인공지능 신경망 합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객체의 추출 및 저장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데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위는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펩트론입니다.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 토지 처분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 선점도 완료됐고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80억 원 규모의 신약 연구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루머도 일축시키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도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펩트론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어 해당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위는 펩트론입니다. 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CEO 내정자가 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비춘 것으로 보여 투심을 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다양한 신장 모멘텀이 존재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8위는 데브시스터즈가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했었는데 다소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관련된 이 종목 링크 제네시스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섹터 자체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럼 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링크 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링크 제네시스가 이 NPU 신경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AI 가속기 AI 시대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이 AI 가속기 종류에는 GPU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NPU 이 신경망 처리 장치가 있는데 이 NPU 자체가 딥러닝 그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AI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핵심 기술로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기업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주가적인 부분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NPU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온디바이스 A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제 뉴럴링크라고 해서 그 뇌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저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섹터 자체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은 꼭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니까요. 네, 단기적인 대응 좀 필요하다. 링크 제니시스 10위 종목 진단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9위 모처럼 올라온 펩트론입니다. 지금 민간 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이런 비만 치료제를 미국에서 공공의료보험 시스템 메디케어를 통해서도 이제 처방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에 오늘 훈풍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가는 거 보면 사실 국내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크게 연동되지 못하고 바닥권에 내내 머무르고 있잖아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바닥권 탈피에 대해서는 글쎄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을 두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좀 계기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로 형성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서도 순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 랩에 대한 직접적인 소재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또 투자도 확대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뭐 희귀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단백질 구성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로 해서 물질 이전 기술 수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동사에서는 계속해서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공개가 아직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궁금증이 많이 남겨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펩트론은 일단 고개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바닥 확인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지난해 움직였던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량 유입이 필요한데 만약에 바닥을 지지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위치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진입하는 위치 3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펩트론 또 앞으로 나올 뉴스를 주목해보자. 펩트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8위 또 대부시스터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기련 대표 내정자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지난주 이제 쿠키런 IP 활용한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올해 매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대부시스터즈 관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정민희 패터님? 일단 게임 산업 자체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급등을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점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쿠키런 관련한 게임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시즌 앞둬서 이제 CEO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NC라든지 넥슨 넷마블 포함해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위메이드도 이제 신인 대표들을 이제 주총 안건으로 올린 상황인데 신인 대표들이 또 되면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지는 대표들 각자마다 성격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내정자가 이제 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어찌됐건 이 기업의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이 자사주 매입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최근에 그 JYP 박진영 대표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 주가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으로 오늘 이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게임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쿠키런 킹덤 자체가 중국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매출 순위 14위까지 또 상승을 한 바가 있고요. 또 15일 날 출시했던 이 쿠키런 마녀의 성 같은 경우도 한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기 유저의 유입이라든지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도출하면서 안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좋은 흐름들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그 크래프톤하고 이제 체결했던 이 인도 퍼블리싱 계약 자체도 매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모습들이지만 그 전에 있던 고점 가격대에서 이 매물들을 소화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5만 원은 안착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는 4만 5천 원 가격대 좀 잡아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이어 게임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대동입니다.
실적 호전 지속 기대감에 더해서 로봇주 훈풍까지 더해져 대동그룹주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까지 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대동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코스맥스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의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맥스 그룹의 ODM 관계사 코스맥스 MBT가 올해 상반기 중 무이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날 코스맥스 그룹의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코스맥스 바이오의 국내 특허 등록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6위는 코스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7위 대동과 또 대동 기업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농기계 관련주 흐름 좋거든요. 그러면서 대동, 오늘 TYM도 그 훈풍이 있지만 대동하면 또 요즘 로봇 모멘텀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도 좋고 오늘 대동 기어가 또 시총이 가볍다 보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흐름을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대동이라는 종목보다는 대동 기어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대동 기어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대동그룹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농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물류라든지 운송 관련된 로봇 시스템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이 대동그룹이 포스코와의 협력 소식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대동 기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안에서 포스코 DX에 대한 명명이 좀 되긴 했지만 무인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 산업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꺼내오고 난 다음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이전부터 해서 대동 그룹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은 대동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동 기어를 먼저 챙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대동 기어에 대한 추 향방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오늘 현재 위치한 자리대가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 매물대에 대한 상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이 위치가 유지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그 이 위치가 고수된다라면은 저는 다음 주까지 끌고 갈 것 같고 신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좀 살펴본 다음에 현재 위치 12,500원 라인대 이상에서만 유지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음 주에도 이벤트성으로 해서 발표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동과 대동 기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또 코스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에 이어서 건기시까지 진출한 가운데 또 특히나 이 할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죠. 이달 들어서 조금씩 주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코스맥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 상방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약간 매물대가 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코스맥스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방한 여행객에 대한 부분들 있고 내수 소비가 좀 증가를 했고 인디 브랜드에 대한 확대가 나오면서 좀 좋은 부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외형 성장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센 JV 지분법 손실 관련해 가지고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 건전성은 살짝 우려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건전성과 성장성이 좀 공존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세포라 코리아가 이제 5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세포라 코리아가 이제 철수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은 이제 올리브영이 좀 포함이 됐을 건데 그러면 그 올리브영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자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CJ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인디 브랜드의 그 경쟁력을 좀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 ODM, OEM 쪽의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1만 3,7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11만 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고 일단 12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12만 원대를 돌파해주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2만 원 기점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2만 원 선에 대한 가격선 잘 참고해 보자.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빨간불을 켜내는 코스닥과 함께 코스피도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대비 주춤했던 LG화학도 이제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걸까요? LG화학이 세계 최대 비료단지인 모로코에 해수담수와 역삼투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체 수요가 꾸준하기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최근 폐플라스틱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관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가운데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면서 2.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다지만 전용 타이어 시장은 견조합니다. 그래서인지 타이어 업계 올해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중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기간 조정 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흘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5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치사율이 30%인 독성 쇼크 증후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항생제,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때 움직였던 테마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 신풍제약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20%대 급등하면서 26%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총 시즌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가운데 어제까지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시총 1조 8천억 원대 회사인 영업무역이 증거 미충족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여기에다 올해 상반기 실적 회복이 동종업체 내 낮은 가운데 스카또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와 본주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4%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 가까이 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지금 또 코스피 시장은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2,75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오늘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엑시콘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GTC 2024에서 CXL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제품 공동 개발 이력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CXL 테스터 국책 과제도 진행하고 있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5위는 엑시콘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26일인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정책 지원과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로봇 산업 실증과 사업화 중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봇주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지난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이전 상장한 LNF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 3천억 원 안팎의 금액을 투자해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음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음극재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4만 톤가량의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앞서 지난 19일 보통주 추가 상장 공시를 통해서 오늘 보통주 8,168주가 추가로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속 LNF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콘입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도 호황 속에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 또 신고가 돌파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좀 윗골이 길게 단 모습입니다. 엑시콘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네, 일단은 다음 주에도 이 종목은 또 보자.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GTC 2024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CXL 전략 발표를 26일 날 화요일 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후로 해서 CX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는 AG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오늘 발표 나왔었던 AI 가속기라든지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SSD 5세대에 대한 모델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엑시콘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이야기 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제가 10,000원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 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력이 있다. 라고 또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CXL에 대한 국채각제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다음 준비하고 있는 CXL이 2.0 버전이라든지 2.1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테스터를 이미 올해 상반기 때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테스트 장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엑시콘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지만은 다음 주에 대한 이벤트를 좀 더 연속적으로 보자. 저는 엑시콘 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학회 mem콘 2024에서 CXL 관련한 혁신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최근에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엑시콘은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관심 유효하다. 오늘의 또 급등 이후에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로봇주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의 휴림 로봇의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사실 장 초반에 강했던 로봇주들은 살짝 힘이 빠졌어요. 앞서서 대동으로 같이 짚어보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다 같이 가는 힘이 계속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로봇주는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봇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 이슈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동결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 로봇 섹터들이 단기간 좀 급등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부진을 보였던 조정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 부분이라든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워낙에 저PBR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기 때문에 관심도가 멀어진 것도 사실인데 저는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에 나오고 있는 그 로봇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도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어쨌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의료라든지 물류 쪽, 제조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을 좀 늘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의 업무 분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로봇 개정법을 포함해서 이 정부 정책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결국 시대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로봇 쪽으로 이 지속적인 수요가 좀 성장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뭐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좀 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급등기가 좀 있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한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무 파트너께서는 다음 주에 있을 엔젤 네.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후풍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게 2대 주주가 LG전자잖아요. LG전자에게도 좀 훈풍이 네.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지 않을까. 엔젤 로보티스는 일단 공모가도 최상단에서 출발하고 네. 아마 이제 첫날의 거래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슈에 대한 관심은 좀 낙수 효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은 다음 주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2대 주주에 LG전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LG전자는 지금 엔젤 로보티스뿐만 아니라 뭐 로보티지, 로보스타, 그 뭐 베어 로보스티스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CJ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 포커스를 해본다라면 미래의 성장 동력,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로봇주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어디에서 돈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올해 상반기 때 이슈적으로 했을 때는 보핏이라든지 볼리에와 같은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출시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용 로봇이 아닐까.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가장 큰 캐시플로우는 북미 시장에 있는데, 그럼 북미 시장에 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기업, 두산 로보티스나 그러네요.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또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또 LNF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상장한 이후에 좀 2월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더니만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LNF 좀 올해 어떻게 좀 기대를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이광용 파트너님. 이광 파트너님, LNF. 네. 일단은 LNF의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이 NLF가 단점으로 지적됐었던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내재화. 그러니까 이제 LS 그룹과 협력해서 전구체 공장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 수직 계열화된 공급 라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새만금 기지에 대한 이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면은 NLF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눈높이를 높여가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히 LNF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 이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또 LNF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에 대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양극재에 대한 라인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마진 개선이 굉장히 취약점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니켈, 리튬, 그밖에 원자재 광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소재 쪽에서도 마진 개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담이 낼 수 있었던 전기차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요.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런 이제 치킨 록다운 같은 게임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LNF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LS 기업과의 협업,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올해 중에 이 새만금 기지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21선이 우상향 쪽으로 이제 각도를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21선에 대한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매수 관점.
올라선다라면은 장기간 동안의 하향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추세가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설정은 상당히 높게 측정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전고점 위치가 20만 원대, 22만 원대까지는 보겠지만은 일단 30만 원 라인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LNF 참 더딘 움직임에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6%대 상승 추세 지금 반전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LNF는 높게는 뭐 3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의견 말씀해 주신 만큼 올해만큼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훅훅 치고 올라오는 종목도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거나 또 급락에 나오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의견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실시간 유튜브 분위기. 자, 먼저 써니가자님께서 툴젠 왜 이러나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한가를 찍는 모습이네요. 툴젠 오늘 워낙 급락에 나와서 아마 툴젠 그 회사도 전화 불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 홈페이지도 마비라고 합니다. 자세한 오늘의 하락 배경과 함께 대응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미래님께서 기아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도 저희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봤었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기는 하지만 지금 배당 라길 이후에 좀 주춤한 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관심 지속적으로 갖자라는 의견 주신 만큼 좀 기다려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차도 전이 좀 강한 이후에 오늘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존버하자님께서 전고체 강하고 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전고체 46파이 지금 원통역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한 번씩 꿈틀꿈틀댔던 삼성 SDI가 오늘도 3.8%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유독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최근에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천둥이님께서 봄은 그동안 움츠린 것들이 태동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좀 답답했던 시장이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조금씩 더 태동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밴드 상단 3,000선을 바라보는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등한 데 따른 쉼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써니가자님의 툴젠의 걱정을 좀 풀어볼까요? 오늘 너무 급락이 나오네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승인 관련해 가지고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지금 기사를 좀 보니까 그 유전자 가입 복합체 관련 특허 승인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철회됐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루머들 있잖아요.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그 루머들 관련해서 HLB 같은 경우도 승인 관련해서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툴젠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의 이런 그 부분들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이게 루머에 따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루머가 아니고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출회될 만큼의 좀 강한 하락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지금 많이 좀 손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감하게 결정을 한번 하실 때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네. HLB처럼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 좀 즉각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HLB 같은 경우는 네. 좀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좀 보이고 강력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좀 강인한 좀 말을 보였는데 지금 이 후속 기사 자체가 나오는 게 없어요. 회사 네. 측에서 어떠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후속 기사가 없기 때문에 HLB처럼 되겠지라고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소문과 함께 하한가 부근까지 떨어진 툴젠은 회사 측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대응은 필요하다. 일단은 좀 답답한 모습,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네. HLB 같이 만약에 루머라고 한다면요. 해명을 결국 해준다. 다시 한번 반등이 그렇죠,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는 게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일단 지켜내셔야 나중에 반등될 때 다시 해서 상승을 볼 수 있는 네. 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게 루머가 아닌 사실로 판정이 될 경우는 자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그럼 리스크 대비를 한다라고 보면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결국 이게 루머일 경우는 주가는 다시 원상 복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사에 따른 그 후속 기사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의 해명도 좀 필요하겠고 후속 기사가 나오는지 여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삼성 SDI 오늘도 좋네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반등을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가장 큰 탄력이 삼성 SDI가 제일 좋다. 일단 삼성 SDI가 지금 가장 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셀 기업들이 지금 북미 특정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북미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장도 증설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의 판매 둔화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둔화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굉장히 크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미국 현지에서 증설 투자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가 삼성 SDI 전고체도 예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투자. 우리가 이제 4680 모델로 해서 테슬라 모터스가 채택한 이 원통형 배터리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주류인 것 같지만은 추후에는 각 고객사별로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네. 추이가 앞으로 좀 주가 되지 않을까. 4680만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46파이에 맞춰서 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삼성 SDI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주가의 탄력을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앞서서 이제 LNF에 대한 이야기 드렸지만은 충분히 많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닥에 대한 의심은 좀 걷어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일단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60만 원 라인 때까지 저는 열어놓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또 모처럼 강한 상승을 주고 있는 가운데 LNF와 함께 2차 지수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상방에 대한 기대 또 높게 짚어주셨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네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가속기 마하원 20만 개를 연말께 네이버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하원은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깜짝 공개한 제품으로 납품액은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마하원을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하는 용의 서버에 투입해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안보에 대한 문제가 재부각되며 국내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총괄 주간 제작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주가도 2주 만에 20만 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2위 네이버입니다. 우리 뭐 금리 인하 하면은 사실 그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네이버였는데 네이버의 탄력이 글쎄요, 뭐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좋다 했는데 사실 주가는 박스권 지금 또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더딘 주가 그나마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 언제쯤 바닥을 다지고 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반등을 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21선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 경제를 좀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장주의 호전적인 분위기긴 해요. 아무래도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넷 대표주이기도 하고 성장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연준에서 이제 이번에 FOMC 나온 부분들도 결국에 매파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그대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보다 미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은 악재겠지만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네이버는 상당히 주가에 대한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려들도 좀 있어요. 네이버가 상승했던 그 주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웹툰 상장 이슈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트위치 철수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TV라든지 치지직 관련한 부분들이 또 상승 모멘텀이 작용했던 것들은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히 보자라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이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자체가 워낙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국내산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이 되면서 주가 상방에 좀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커머스 이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지금 3조 3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2026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19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전망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라든지 쿠팡 이렇게 국내 주요 커머스 쪽에는 아무래도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외인이라든지 기관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오늘 외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외인과 기관의 수급의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만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방 경직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18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질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산업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좀 올라오기까지는 적어도 횡보 내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번 우상향해주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금리 인하가 실제로 그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좀 인내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밑에서 좀 모아가시고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해주는 그림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이 제한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자 선정 소식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요. 이 방산에 이어서 우주 산업까지 좋은 모멘텀 속에 오늘 역대 최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일단은 연속적인 호재성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뉴스가 조금 더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상단에서의 부담은 저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뉴스들은 거의 다 대부분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누리호라든지 다른 발사체를 통해서 가장 주체적인 주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는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발사체 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방산 부분과 우주 산업까지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방산 쪽에서 사우디라든지 유럽의 주요 국가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눈으로 확인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의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수주 모멘텀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이제 뉴스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그때는 새로운 뉴스로 좀 주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사업 선정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뉴스를 이제는
닫을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저는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사실 오늘 일정에서 상승을 계속 유지했다라면은 팔자리를 고민했겠지만은 이제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윗꼬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갈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방산주들은 네. 관심 유효한가요? 저는 다른 관심주 괜찮다고 봐요. 뭐 동일한데 방산주는 저는 세 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뭐 폴란드발, 뭐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과 유럽의 지역에 대한 특징상 전차하고요 대공포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기업 보는데 일단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위치상으로 했을 때 꾸준하게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이제는 챙길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사우디에 대한 계약건이 곧 나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등등등의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이 국방부 인사가 방한을 해서 시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 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뉴스에 새로운 뉴스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